또 처음부터 갈 거야. 뭘 지겨워. 이제는 수능 기출을 풀을 시간이죠. 그거 여러분들 여기 교재는 수능 기출입니다. 그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만 많이 모아놨으니까 수능 기출 한번 좀 연습하면서 이제 실전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알겠죠? 원래 작년에도 이거를 비슷한 걸 썼어요.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건데 여기에 올해 거 추가했고요. 문제 현재 올해 거 다 추가했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너네는 이걸로 현재 두 번째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세 번째 하잖아. 세 번째 하니까 이거는 되게 빠르게 갈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되게 빠르게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프린트 1주차야. 그 1주차 1단원 전체야. 그걸로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1단원 전체. 1단원 전체거든요, 그게. 1단원 전체야, 1단원 전체. 경우의 수 전체니까 그걸로 시험 볼게요. 205문제인데 연습 좀 해와. 문제 난이도는 그거랑 비슷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문제 난이도는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저거 다 풀고 채점 다 하고 뚫린 거 오답 정리까지 해가지고 내세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요. 얘는요. 잘 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는 다른 과목들은 유형 분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유형 분류 안 해드렸습니다. 그냥 진짜 단원명만 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으로 여러분들 고민해가지고 스스로 푸세요. PDF는 오늘 올려줄게요. PDF로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PDF 밴드로 올려줄 테니까 PDF로 낼 사람들은 PDF로 내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PDF로 낼 사람들은 내는데 제발 시험 전까지 다 풀어서 내세요. 그리고 니네 시험 일정을 봤는데 넌 개빨리 보고 쟤는 개늦게 봐요. 얘요? 2주 뒤 금요일. 얘는 3주 뒤 금요일이었나? 니네 금요일이야. 5월 2일인가 보니까. 아, 니네 목요일날 끝나냐? 니네 월화수목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둘이 일주일 차이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죠. 미리 얘기할게요. 5월 3일일 거예요. 5월 4일. 아, 5월 4일이구나. 니네 5월 4일 일요일이니까. 5월 4일 일요일이죠. 확률과 통계 수업은 없습니다. 대신 5월 7일은 있어요. 5월 7일은 있어요. 5월 4일은 없고 5월 7일은 있어요. 연휴까지 신명나게 놀다 오세요. 수능 수학은 있어요. 수능 수학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5월 4일에 있다. 대신 다음 주부터 쉬잖아. 수능 수학. 대신 다음 주부터 휴강이잖아. 그건 확통은 휴강인데. 확통 5월 4일로 한다니까? 그때만 휴강이에요? 아, 확통은요. 미리 얘기하자면요. 확통은 언제부터 휴강이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5월 4일까지 휴강입니다. 뭐 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3번. 아. 넌 한 3번 정도 빠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의무로 출석하시냐면 너는 언제까지만 의무로 출석하시면 되냐면 내가 알려줄게 날짜를. 4월 23일까지는 와. 4월 27일부터는 너 빼도 됨. 알았지? 한 3번 정도 될 거야. 4월 27일, 4월 30일, 5월 4일. 3번 정도 될 텐데 그 3번 정도는 빠지시고, 너네 둘도 4월 30일은 어째 다른 과목 준비한다고 안 올 거 아니야? 있어도 안 올 거잖아. 그날은 없어도 안 올 거고, 그지? 다른 과목 준비한다는 핑계 대고 안 올 거잖아. 그래서 그 직보 시간표는 현재 오늘 내가 짜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공지할게요. 직보 시간표는. 알았죠? 직보 시간표는 공지할 테니까. 근데 와도 돼요. 와도 상관은 없는데 오면은 얘네 약 올리는 거 말고 할 거 없을걸? 미숫가루 넣으면서 밖에 기본할 거예요. 미숫가루. 그럼 지우가 아마 너 끝날 때 너 잠깐 일로 와봐 하고 때릴 수 있어요. 그치 지우야? 이번에 좀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로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원이 쟤도 아마 너 4월 24일부터 얘도 놀릴걸? 얘 4월 22일날 시험 너도 4월 며칠날 보잖아. 얘 개빨리 봐. 너네랑 일주일 차이 난다니까 확률 같은 게. 4월 30일 날 4월 24일 5일.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하루가 다 잤어. 실제로 보는 과목은 2개인데 3일을 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3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리뷰 코스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경우의 수 이제 3번 했다.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 3번 합니다. 지겹죠? 나도 지겨워요. 대신 지겨운 만큼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자, 보세요. 자, 51쪽에 3번 되시겠습니다. 51쪽에 3번 되시겠는데
51쪽에 3번은 편안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51쪽에 3번은 편안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잡아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브르르르르르르 그냥 읽는 거야. 그럼 집합 x가 저렇게 그래서 우린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데 그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에 대해서 우린 f2 곱하기 f4가 결국 뭐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왔을 때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얘네가 홀수가 되었을 때 이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린 여기에서 확률 p 더하기 q 얘가 그래서 뭔지 확인을 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쉽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뭐냐면 봐봐. f2 곱하기 f4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전체 확률로 잡아놓고 가는 게 좋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을 곱한 게 홀수이다. 여기까지 먼저 잡아놓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P니까. 그럼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 P를 나타내주게 되면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 P가 결국 일단은 확실한 거 2, 3, 4, 5, 6이 있을 건데 여기서 2랑 4가 있을 건데 여기는 2랑 4는 애초에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곱한 게 얼마가 되어야 돼? 그치. 곱한 게 홀수가 되어야 돼. 그럼 곱한 게 홀수가 된다면 둘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눈치채고 있어야 돼.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얘네들이 일단은 홀수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일단 잡아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 홀수 아무거나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5, 6은 아무거나 때려와도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기 밑에 조건을 일단은 버리는 거야. 알겠지? 분모를 구할 때는 요 밑에 조건까지 우리가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둘을 곱한 게 홀수인 거 하나만 찾아달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P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홀수만 찾아주고 여기도 홀수만 찾아주고 근데 여기는 겹쳐도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겹쳐도 되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각각은 두 개만 오고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몇 개가 다 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다 몇 개씩밖에 못 와요? 그치. 얘네들은 다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5개를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이렇게 곱해준 게 여기 1번 P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현재 전체 경우의 수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으로 문제 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때 분사를 봤더니 그때 우리는 뭐야? 이걸 만족하라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즉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 자체도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게 여기 두 번째냐면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세요. 이게 두 번째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여주란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보여주란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야? 라고 한다면요. 얘네들은 함수값 자체가 순서가 정해졌다는 소리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치. 함수값 자체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같은 걸 뽑아도 된다야 안 된다야? 되니까 얘는 결국 무슨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이 돼요? 그치. 이거 중복조합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분자를 확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좋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같은 걸 골라도 된다 그랬으니까 중복허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는 중복조합이라고. 단 F2랑 F4는 뭐밖에 못 온다고? 홀수밖에 못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F2, F3, F4, 그 다음에 F5, 마지막으로 F6이 있는데 여기에서 2랑 4 얘네 둘이지 둘 다 뭐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치. 둘 다 홀수밖에 못 온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홀수를 잡아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첫 번째 얘네들이 뭐 하거나 같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뭐 하거나 다르거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같아도 얘는 뭐로 같거나 3으로 같거나 아니면 뭐로 같거나 5로 같거나 이 둘이 다 다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연결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F2랑 F4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F2랑 F4랑 똑같은데 얘네 둘이 얼마로 똑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다고요? 그렇지. 홀수 3으로 똑같은 경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F2랑 F4랑 같기는 같은데 이번엔 뭐로 같아도 돼요? 5로 같아도 되니까 그럼 얘가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해도 돼. 그러면 세 번째는요. F랑 F4랑 같을 때 다를 때. 그렇지. 얘네들이 다를 때. 그럼 다시 얘기할까? F2는 애초에 누구밖에 안 되고 3밖에 안 되고 F4는 뭐밖에 안 됐을 때? 5밖에 안 된다. 이 둘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순서는 맞춰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봐.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네 둘이 3이네요.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누구밖에 안 돼.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돼. 여기 둘은요. 몇부터 몇 가지가 다 와도 돼요. 그러면은요. 3, 4, 5, 6이 다 와도 되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돼? 2개만 선택해주면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 잡아주게 되면은 F3이 올 수 있는 건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얘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는 게 첫 번째 분자가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두 번째가 얘가 5랑 5가 와도 되지. 그럼 여기 5랑 5가 되면 F3은 마찬가지 몇 가지밖에 안 오게 되고 5,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럼 얘는 남은 거 몇 개 남아요 이제? 5, 6, 2개 남았지.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얘는 그래서 마찬가지. 그래서 A 곱하기 2H 이게 두 번째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요. 얘가 3이고 얘가 5입니다.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3, 4, 5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나와요? 5, 6 두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선택해 주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3 곱하기 얘가 2H 2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얼마야? 계산하면 이 얼마? 그쵸? 5C니까 계산하면 얘 10가지. 얘 계산하면 몇 C면? 3C2니까 결국 얘는 3가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C2니까 얘가 9가지가 되겠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을 다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셋은 더해준 게 정답. 따라서 분모는 얼마로 잡아놨을 때 쟤네 싹 다 계산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얼마야? 몇 백이야? 500분의 분자는 얼마가 되는 겠냐? 22잖아요.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2로만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제가 그래서 250분의 분자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11이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50분의 11. 여기 있는 얘를 P분의 Q라고 잡아. 둘을 더하면 되잖아. 됐니? 그럼 둘을 더하면 되겠네. 정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261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 조금 빨랐나?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요.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어쩔 수 없고. 아니 오늘 6교시에 교장 선생님 소나 말씀 들었거든요. 어우 그때 잤어야지. 잤어요 오늘. 어. 근데 앞자리라서 되게 무서워졌어요. 앞자리가. 앞자리라. 어우 거긴 못 자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봐봐. 분모에서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애초에 홀수만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찾아주고 분자는 어쨌든 이 조건에 만족해주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는데 얘를 같이 깔고 가는 상태에서 가야 돼. 분모가 애초에 그걸 깔고 가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랬더니 저렇게 케이스가 나누게 된 거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 경우의 수를 찾아서 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함수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올 건데 나는 이번에 이렇게 좀 섞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괜찮나요? 왜냐? 함수가 어렵게 나오려면 첫 번째 이렇게 경우의 수 다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에 나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생기냐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게 생겨요. 그럼 거기까지 좀 풀어주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일하게 복습을 못했던 2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긴 한데 그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수능 특강은. 알겠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50쪽이란다. 52쪽으로 가겠습니다. 52쪽에서 하나는 버리죠. 몇 번 버릴 거냐면 6번. 걔는 좀 과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6번은 버리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미리 얘기하자면요. 노가다 하세요. 알겠니? 이거 진짜 독립되는 조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리뷰 코스에서 하나 보여는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독립문제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얘는 잘 나와.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 문제는요. 의외로 되게 편안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쭈르륵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 누가 놓여져 있는데요. P, 그러니까 P는 현재 몇 컴마 몇이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P는 현재 몇 컴마 몇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P는 현재 0,0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건 P는 현재 0,0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잡아줄 건 첫 번째 P가 0,0입니다. 그때 나는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5번 던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면이 나온 횟수를 뭐라고 잡고요? A라고. 그리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뭐라고 잡았을 때? B라고 했을 때 결국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무슨 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소리야? 그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킨다는 소리는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X축만큼 이동을 하겠다는 소리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거는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만큼은 어디로 이동한다는 소리가 돼요? Y쪽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A, B로 바뀌게 되면서 얘를 내가 Q라고 잡을게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 좌표를. 됐나 여기까지는요? 좌표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린 이쪽에서 OP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OP의 길이는 여기는 0,0과 여기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얘가 현재 몇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4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결국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결국 A 빼기 0이니까 A 제곱.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몇 제곱이냐면 B 제곱이죠. 그때 얘들을 계산해 준 게 결국 몇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냐면 여기는 4도 제곱한다. 그러니까 루트 얼마?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따라서 제곱들의 합을 더한 게 몇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16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지. 단 우린 이미 알죠.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얘네들이 앞면과 뒷면 5번 총 던져면 되는 거니까 걔들이 나오게 되는 횟수들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는 5밖에 없어요. 자, 해봐. 그럼 끝났네. 야, 그럼 자연수가 아니라 솔직히 정수죠. 0 이상의 정수. 그럼 0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5 만들어주는 애들을 다 모아볼 수 있지. 그럼 모아볼래? 그럼 첫 번째 몇 더하기 몇 하면 돼? 0, 5. 그 다음에 몇 더하기 몇 하면 돼? 1, 4. 그 다음에 몇 더하기 몇 하면 돼? 2, 3. 그리고 자리 서로 바꿔도 돼? 안 돼? 여기까지 되지. 상관없지. 왜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되는 게 딱 2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바꿔서 뭐 3, 2, 여기도 바꿔서 4, 1, 그 다음에 여기 바꿔서 5, 0 이렇게 잡았을 때 제곱해서 더한 게 16 이하가 되는 것만 찾아봐. 그럼 첫 번째 거 돼요?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지? 5의 제곱은 25죠. 그치? 그러니까 얘 돼? 안 돼? 안 돼?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17 나오지. 문제거리에도. 안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 안 되지. 결국 누구밖에 안 남냐면 얘네 둘밖에 안 남지.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9 더하기 4 하면 얼마밖에 안 되니까요. 9 더하기 4 하면 얼마야? 그래. 저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저걸 만족해주는 게 분자잖아요. 물론 분모를 해가지고 아예 독립시행으로 풀어버려도 되겠지. 왜?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첫 번째는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냐면 그래서 첫 번째는 앞면이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면이 몇 번 나와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이 몇 번 나와도 돼? 그치. 앞면이 3번 나오는데 각각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반복했지. 5번을 던졌으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사건은 독립사건입니까? 종속사건입니까? 독립이잖아. 그럼 독립을 반복했지. 그럼 독립시행을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독립 반복했으니까 써도 안 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우리 그 독립시행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5번 중에서 2번 나왔어. 누가? 앞면이. 그러니까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얘가 몇 번 나오면 되냐면 2번.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또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 나오는데 그게 몇 번 나와도 돼요? 3번.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면이 또 몇 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5C 3회. 결국 우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 나오지. 3번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뒷면은 또 2분의 1의 확률로 몇 번만 더 나오기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2번. 그럼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니? 됐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정답 나옵니다. 왜? 네, 몇 가지가. 너요. 다다음 주에 시험이 너요. 얘네는 모르겠고 얘네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너네는 기말고사 때 들어갈 것 같은데 너는 들어간다 그랬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아, 전기를. 어? 뭐야? 어디까지라고? 45페이지 한 다음에요. 어. 하나도 그거 문제 이거 기초에서 5번까지 풀고 그다음에 자연분석. 야 잠깐만. 아이씨 그거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다 같이 다 독립시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안 들어가잖아. 인성 안 들어가잖아. 정수도 안 들어오는데. 넌 어차피 안 들어가고. 예, 저 과목. 아 뭐야? 인성도 안 들어가지 않아? 독립시행은? 뭐야? 야 너네 독립시행까지 다 나간다며 정원이. 아니 5번까지 하고 안 나간다며. 그럼 안 들어가는 거지 웬수야. 애가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임마.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뭘 혹시 몰라. 학교에서 빼박 안 들어가는구만. 아직 제 기억이 잘못돼. 너밥안 먹었지? 아니야 쟤 저기 책 접혀있는 거 보면은 아니 이거 이거 세려고 샌드위치. 아씨 너밥안 먹었지? 아니야 일단 봐. 야 일단 이거 봐. 어차피 여기 보고 나중에 시험법이 안 들어가면 저 리뷰 코스 할 때 그거 안 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리뷰 코스 할 때 안 하면 돼. 어차피 기말고. 어차피 기말범위 야 어차피 니네 기말 다 누적이야. 아니요. 니네 셋 다 누적이야. 알죠?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어차피 해야 돼. 야 그냥 수능처럼 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됐죠? 얘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다 해주면은 정답.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계산은 여러분들 답 나오게 될 거고요. 답은 몇 번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시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번인데 야 8번은요. 이거 어차피 기출에서 할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거에서 할 거거든요. 리뷰 코스에 있거든. 8번은 나중에 기말고사를 위해서 아껴둡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8번은 기말고사를 위해서 아껴둡시다. 중간에 안 나올 것 같고 내 생각에 기말이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기말을 위해서 아껴둡시다. 자 리뷰 코스 갑시다. 그래서 이제 리뷰 코스 갑시다. 리뷰 코스. 봤으면 나중에 캠핑 가면 뗄까? 자 드디어 리뷰 코스 들어갑니다. 리뷰 코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단은 할 게 많아요. 일단은 할 게 많아요. 자 일단은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자 우리 일단은요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쭉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오늘 순열에 대한 얘기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강 다 할 거예요. 자 내용은 간단하죠. 공식은 겁나 많이 간단하고요. 공식은 겁나 많이 간단하고 결국 모자라기 싸움이냐면 여러 상황에 이해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것 싸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접혔는데 왜? 잘 접혔어? 응 접어 그대로 접어. 응 잘 접혔네. 안 띄워지네. 내가 이번에 책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내거 줄 때는 막 겁나 띄워지더만. 아 이번에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미 떨어지는 거 다 내가 사전 검수 다 했어요.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다시 만들었어. 뭐라 때 나도 이제 짬 좀 먹으면서 책을 만드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뭐. 자 짬 찼으니 커피 좀 쏘세요. 아짬 찼다며요. 커피는 나만 마실 거예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원순열부터 가겠습니다. 야 이 책은요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싸가지가 없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싸가지 없게 만들었으니까 빈칸 다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책은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봐봐 다 빈칸으로 다 공식 안 알려주잖아요. 다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왜? 이 책의 매력이에요. 싸가지 없는 츤데레. 이게 이 책의 매력입니다. 츤데레야 츤데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원수열은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걸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그래. 그치 원형.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애들을 다 모아준 게 우리는 원순열이야.
그래서 얘네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결국 우리는 전체 다른 걸로 인정을 하고 여기 있는 얘네 경우의 수 n팩을 구했을 때 얘 줄 세우는 거 n팩으로 갔을 때 얘를 회전해서 갖게 되는 경우의 수만큼만 다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오케이? 그치, 얘를 n으로 나누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끝에 있는 n만 날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하나 날리면 돼. 그래서 n-1 팩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요. 그래서 똑같이 모처럼 똑같이 풀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모처럼 풀기만 하면 되겠는데 모처럼 풀어? 다각형 모양 원순열. 그치, 원순열처럼 풀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순열을 계산을 하는데 그 원순열에다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은요. 얘네 회전했을 때 무조건 다 똑같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전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만큼만 뭐 해주면 되냐면 곱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주는 건 결국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올 수 있는 자리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뭐냐면 회전했는데 안 겹치는 것들이 생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회전했을 때 안 겹치는 자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결국 회전했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회전했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겹치지 않는 자리수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만큼을 원순열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게 개념 끝. 바로 빈출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냥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원순열 그냥 테마별로 한 번에 다 볼게. 어차피 우리가 이미 수특을 이용해서도 많이 복습을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됐지?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요? 야, 참고로 이거 PDF 이미 올려놨다. 밴드에 이미 있다. 밴드에 PDF 이미 올려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많이 봤죠? 어디 있었어 이거? 수특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특이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특이 이번에 기출 돌려먹기 많이 했다니까.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특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얘는 내가 한 거 맞는데 수특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수특보다 먼저 나왔어요. 이거 초안은 작년에 나왔거든. 이거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날로 보고. 야, 니네 3학년 되면 기출문제 특히 수능 문제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많이 봐야 돼. 알겠죠? 수능 문제 분석 많이 하셔야 돼요. 수능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니네 학교 내신 문제는 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신이 더 쉬워요. 확통은 그래요. 내신이 더 쉬워요. 수능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내신은 확통이 수능보다 쉬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안 내려고 해요. 이유는 얘기해 줄까? 어차피 선생님도 다 알거든. 그렇게 내면은 애들 다 점수 날아간다는 걸. 그래서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그쵸? 근데 여기 가보시면 누구랑 누구는 이웃해야 되고 A, B는 이웃하고 누구랑 누구는 이웃 안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순열이니까 어차피 누구 하나 고정받고 나머지 자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가랑 나에 모두 다 걸려있는 친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그럼 누구를 고정박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B를 고정박아. 그럼 B를 고정박아주게 되면은요. A는 누구랑 누구 중에서만 선택하시면 돼요? 얘네 둘 중에 한 자리가 A지. 그러니까 A가 자리 배정되는 경우의 수 몇 시 몇? 2 개 중에 한 자리만 고르면 되니까 20. 그러면 A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고르면 돼? 그치? 여기 3개 중에서만 하나 고르면 돼. A 옆에 붙는 건 상관없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하고 그럼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았을 때? 3자리 남았을 때 그 나머지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3팩이에요? 2팩이에요? 3팩이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3팩 얘네들을 곱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얘네 다 곱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다 곱해. 그럼 2 곱하기 1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2, 그 다음에 31 하면은 3, 300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 계산하면 얼마니? 3이 1 하니까 얼마야? 그치, 6이죠.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 얼마? 18-2에서 36. 저거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죽으려고. 정답은 36가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밑에 있는 것처럼 36가지. 이렇게 원순열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거기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출 2번 볼게요. 자, 빈출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많이 나왔던 스테디셀러 문제죠. 2011년에 나왔었던 2012학년도 6월 고3 가형 기출 문제 되시겠습니다. 스테디셀러죠. 스테디셀러. 맨날 팔려요. 아주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오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서 내가 이 문제는 매년 가져오는데요. 이 문제는 매년 가져오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세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총 7개의 영역을 만들었고 그 7개의 영역에 몇 가지 색깔로 색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7가지 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칠만 한다고 했을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원순열 문제입니다.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요. 반대로. 이제 이쯤 되면 대충 확동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바로 감 잡아. 어디서부터 색칠해야 되는 게 맞아? 유일하게 회전에 영향을 안 받는 친구는 여기 가운데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축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야? 얘 먼저 색칠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얘를 색칠해주는 경우의 수를 제일 먼저 잡아주세요. 그럼 얘는 총 몇 개의 색깔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만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 그래서 여기서 색칠해주는 경우의 수가 71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색칠할래요? 아니면 여기 색칠할래요? 안에 거 밖에 거? 그러니까 안에 거 먼저 할래? 밖에 거 먼저 할래? 그거부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색칠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순서대로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지. 그래서 안에 거 3개를 색칠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요즘 아주 그냥 나랑 오디오 겹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면 돼. 그럼 얘네 3개 색깔을 골라줘야 됩니다. 나 색깔 몇 개 남았는데요. 그치.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줘야 되고 그 3개에 대한 자리 배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거야. 왜? 여기 고정 박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리 배정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 배정할 때 여기서는 3팩 곱하면 돼요? 2팩 곱하면 돼요? 여기서 원순열이 돼야 되겠지. 회전에서 같은 것으로 다 본다 그랬으니까 회전에서 같은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곱하기 2팩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나머지, 여기 전체를 나머지라고 하자면 여기 나머지를 색칠해 주는 게 여기 마지막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남은 색깔 3개 중에서만 3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33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 배정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죠. 원순열은 한 번만 한다 아니면 2번 한다? 한 번만 준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미 회전에서 같은 애들을 여기서 이미 채워버렸다면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켜버렸다면 어차피 여기서 겹치는 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건 다 끝났으니까 밖에 거는요. 어차피 다 달라요? 같아요? 어차피 다 달라. 얘가 고정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 회전짓거리를 해도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원순열을 한 번만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일반 순열을 쓴다? 원순열을 쓴다? 일반 순열. 그러니까 3가지 색깔을 3자리에만 배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몇 팩? 그래서 여기 3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얘 회전에서 같은 게 2자리 이상이 되지. 2영역 이상이 되지. 그럼 원순열 무조건 몇 번만 쓴다고요? 그치. 이게 포인트야. 원순열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자리 고정을 박는 거는 어차피 하나만 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뭔 짓거리 해도 어차피 다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밖에 있든 밖에 안에 있든. 이게 왜 3팩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원순열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색깔 하나를 만약에 여기 있는 빨간색을 고정한다고 쳐봐. 그럼 여기 빨간색을 고정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회전을 돌려도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 다 다른 거야. 왜냐면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고정을 박아놨기 때문에. 얘가 노란색이 오는 거랑 여기가 파란색이 오는 거랑 여기가 파란색이 오는 거랑 여기가 노란색이 오는 거는 다르잖아. 얘 때문에. 그래서 원순열 한 번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얘네 셋은 다 같이 하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곱한다 더한다. 다 곱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 77은 7, 63은요 20, 거기에 우리는 2팩은 2, 3팩은 6이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2에다가 40 곱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뭐 답 맞는데 왜? 그 정답은 1680 맞잖아. 왜?
그래서 정답은 1680이죠. 45 곱하기 4 해봐. 63은요. 얘 6이야. 그럼 20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1680 맞는데요. 왜? 이거 1680 맞아요. 내가 이거를 이걸 내가 5년째 똑같은 걸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5년째 계산하고 있는데 5년마다 내가 계산 실수하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거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똑같이 틀리고 있으면? 그럼 내가 학습 능력이 없는 거겠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2번까지 괜찮나요? 2번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기 40 나왔는데 어디서 이가 모자라더라. 에휴. 자, 3번.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 좀 푸십시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좀 봅시다. 자, 이거 내신에는 나와. 특히 어느 학교? 인성여고. 인성여고는 잘 나온다, 이거. 니네는 약간 교과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너넨 잘 나와. 인천외고는요, 꿈 깨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수특이 없기 때문에. 하나 있는데 어차피 그거 안 내. 수능에서 어차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어서. 수능에서 6월에 내면 모를까? 아니면 안 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직사각형 모양이어도 다각형이어도 똑같이 해. 일단은 내가 뭐처럼 계산하라고 했냐면 원순열처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순열처럼 계산할 테니까 여기 일단은 첫 번째 몇 팩을 이용해서 원순열 계산할 거야? 그치, 여기 7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자, 그럼 여기 정답은 7팩이 아니죠. 왜? 이 친구가 다시 한 번 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인데 이 신호등이 지금 여기 신호등이잖아. 신호등. 삐, 삐, 삐 이거잖아요. 신호등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신호등이잖아요. 아니라고. 신호등이잖아. 그럼 여기 신호등이 다시 여기 다시 올라면 몇 칸이 가야 돼? 지금 현재 보니까 신호등으로 다시 만들어주려면 몇 칸 가야 돼요? 4칸을 이동해야 되겠지. 즉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여기로 가야 다시 짝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죠. 괜찮나요? 회전해서 갔다라는 거의 기준은 어느 자리에 배정을 해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경우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 배정이 변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의 자리 배정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얘가 딱 어디로 갔을 때밖에 없냐면 여기로 갔을 때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까지는 다 자리 배정이 계속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로 다시 가고 싶잖아. 그럼 몇 칸만큼 이동해야 얘가 다시 이쪽으로 와요? 4칸만큼 이동한다고 그 가디스를 여기다 곱해준 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4 해주면 돼.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1-1번부터 빠르게 5분 줄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1-1번부터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힘든 척하고 있어. 다 뺏긴 주제. 이씨.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나오는 유형은 이 정도? 끝. 스마일. 이게 끝인데 중복순열은 오히려 요즘 많이 강조 안 되죠. 중복순열보다 오히려 많이 강조되는 건 여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가 요즘 더 진짜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여기가 의외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중복순열은 그거보다 좀 덜해요. 그래서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거는 뒤에 확률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확률을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그 중복조합이랑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중복조합 이때 갈 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거기서 같이 한번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순열부터 가겠습니다. 자, 중복순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를 허용해서 뭘 허용하는 거야? 그치, 중복순열이니까 같은 거 여러 번 뽑아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중복을 허용해서 결국 우리는 뭐 알기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공식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배열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중복 배열한다. 이걸 파이라고 고쳐 쓰죠. 그럼 여기는 얘 공식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고 넘어가라 그랬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뭐의 모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치, n의 r제곱이다.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 정도까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알고 넘어가라 그랬어. 왜? 저거 계산한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거 계산하시고 나왔을 때 저거 공식 모르면 억울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공식은 알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빈출 4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문제인데 빠르게 보고 문제 풀 시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까지 있어요. 근데 속도 빠르잖아. 금방 다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오. 7까지 있다니까. 7까지. 자, 봐봐. 오늘 딱 정시 끝날걸?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니 10시 40분 딱 정시 끝날걸? 자, 5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동아리에? 3개의 동아리에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한 명도 가입하지 않는 동아리가 있어도 된다. 다시 하면 동아리를 똑같은 걸 여러 번 골라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단조건 때문에 중복이 허용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1번에서 봐봐. 누가 뭘 선택하는 것인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은 화살표의 방향만 잘 이해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문제 풀기 편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요, 너네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동아리가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학생이 동아리 하나만 고르겠지. 학생이 나 분신술 하면서 동아리 2개를 같이 고를 수 없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동아리는 대신 여러 번 골라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갑자기 내가 동아리인데 동아리가 너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일로 와. 이러도 되는 거잖아요. 동아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학생 입장에서는 나 분신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아리 저 동아리 다 못 들어가니까 여기 화살표 쏘는 건 학생이 동아리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잘 봐. 학생이 동아리를 고르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여기는 요 화살표의 방향에 지금 현재 내가 집중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각각이 거짓말한다. 각각의 배고파서 그래요. 각각의 가지수가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가 있는데 각각 동아리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로 동아리 선택할 수 있어? 하나? 3개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3개가 됩니다. 얘네 5개 다 모여주기만 하면 정답. 그러니까 그치? 다 같이 선택할 거니까 곱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해 준 게 정답. 그래서 정답은 3의 몇 제곱이 되어서? 3의 5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3의 5제곱 얼마야? 선생님 몸무게. 그치? 80을 곱하기 80을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243. 이게 답인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죽여버려. 자, 그래서 243. 이게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2번도 쭈르르르르 읽는데 5개의 숫자 중에서 몇몇 있냐면 0, 2, 4 있어요. 0부터 4까지 있는데 나는 일단 첫 번째 조건 동그라미 뭘 허용한다고? 중복 허용하고 나는 몇 자리 숫자를 선택해서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그치? 또 네모를 쳐놔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중복 허용해서. 자, 그럼 나한테 여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만들어줬을 때 나는 여기에서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거야? 이 4자리 중에서? 그치? 여기서 짝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배수 판정법은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내가 정리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짝수인 거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어디만 잘 확인해주기만 하면은 오케이.
끝에 1의 자리만 잘 봐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의 자리가 뭐가 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오기만 하면 돼. 그치? 얘가 짝수니까 짝수가 되는 거 여기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3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는 중복이 허용되니까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맨 앞자리만 조심하면 되겠지. 맨 앞자리 뭐만 안 오니까 0만 안 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건 몇 자리예요? 몇 가지? 4가지. 그쵸?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다 몇 가지씩 올 수 있어요. 그치? 5가지씩 다 오도 되는 거지. 중복이 허용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곱하세요. 그럼 얘네 다 곱하게 되면은 얘가 결국은 20 곱하기 15네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 주시면 정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 정답은 300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답은 300 이렇게 찾아주고 밑에 4-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왜?
좀 풀어보시면은 여기 문제들은 그래도 좀 비슷하지 현재 수특이랑. 네. 수특이랑 전반적으로 많이 비슷하지. 좀 비슷하지 수특이랑. 이번에 수특이 약간 좀 변형해서 그래요. 약간 기출 변형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거는 다 기출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수능 기출들만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중에서 최근 기출 중에서도 그나마 좀 필요한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줄게. 요거 해가지고 잘 연습하고 하잖아. 그럼 확통은 아마 여러분들 약정 과목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대신 실수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수만 하지 마세요. 연습 다 해놓고 실수만 하지 마. 제발. 실전 가서 실수하면 말짱 꽝이다잉. 알겠죠? 자, 보세요. 왜? 네, 오늘 3개 다 할 거예요. 그래야 너네 일요일이 편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도 한 5개 8개 될걸? 야, 일요일이 한 8개 될 거예요, 유형이. 일요일 개 많을 텐데? 야, 일요일에 유형 8개야. 일요일에 유형 개 많아요. 자, 조용히 와 빨리 보세요. 자, 빈출 5번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 문제들 2개가 있습니다. 빈출 5, 빈출 6이 있는데 얘네 빠르게 풀고요. 빈출 7까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빈출 7은요. 빈출 7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근데 미래에는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어도 학평이나 학교 내신에선 잘 나옵니다. 학평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야 돼. 넌 이거 자기소리 있고요. 너는 학평이 올해 나왔습니다. 학평이 나와서 풀긴 풀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확률, 올해 거. 그래서 이거는 확률을 위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거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계산하죠. N개 중에서 얘네 겹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그 N개를 다 나열을 할 때는 말이다. 그럼 얘네 어떻게 다 계산하면 되냐면 N개를 다 다른 걸로 계산해서 배열을 하고 그걸 이제 같은 것들끼리 배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 P팩, Q팩, R팩을 곱한 거를 다 뭐하기만 하면 끝납니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근데 다 동시에 자리 바꿀 거니까 얘네들 되는 걸 다 나눠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자, 이제 빡센 문제 들어갑시다. 빈출 5번이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빡셀 겁니다. 빈출 5번이 제일 빡셀 텐데요. 빈출 5번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빈출 5번이 제일 빡세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자, 000, 1122 얘네가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나는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되도록 밑줄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은 반드시 몇 이하가 되어야만 하냐면은 얘가 반드시 1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같은 것의 개수가 제한됐어요? 제한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한됐으니까 여기서 중복순열 쓸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같이 겹치는 애들의 개수가 제한돼 있으면 그때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수에 제한이 없으면 그거는 중복순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그럼 우리는 곱해서 1 이하가 나온다. 그럼 누구랑 누구는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돼? 1이랑 2. 그리고 누구는 절대 붙으면 안 돼? 2랑 2도 절대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건 얘를 보여줄 거니까 1과 2랑 그 다음에 우리는 2랑 2는 이웃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은 이 옆에는 반드시 누가 붙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어야 돼? 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옆에는 반드시 0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1은요. 옆에 누구만 안 오면 되기 때문에 2만 안 오면 되기 때문에 가지수가 나뉘어지는 건 1이에요? 아니면 2예요? 2잖아. 0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은요. 옆에 누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1 옆에는요. 내가 1이 똑같이 붙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1이 있을 건데 그때 1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 1이 하나로 이렇게 딱 묶여있는 경우
그거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이웃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얘네들을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봐봐. 1은 현재 붙었기 때문에 1은 무조건 하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현재 한 그룹이야. 그럼 나는 남은 거는요. 이 두 개와 0 몇 개 남아있는데 그치? 이 두 개와 0 세 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누군가는 제한이 돼 있고 누군가는 제한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누구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제한 안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제한 안 돼 있는 게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0이니까. 그럼 0들을 먼저 깔아놔. 그럼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 없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들을 깔아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 자리가 몇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몇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세 자리야, 네 자리야? 여기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네 자리가 생기죠? 그 네 자리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 끝에 와도 되잖아. 아직 0만 배정했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양 끝에 첫 번째 누구 먼저 배정해 주기만 하면 오케이일까요? 1. 얘네 그룹을 먼저 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그룹은 여기 4개 중에 몇 자리에만 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양 끝에? 가운데도 상관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요 4시 1 여기에서 한 자리에만 배정해주면 돼. 그게 1의 자리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제 2가 들어갈 건데 2는 반드시 1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치면 2는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잖아. 어차피 0 사이에 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세 자리 중에서 여기서 2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으니까. 그래서 32를 계산해 주셔서 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배정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총 몇 가지가 됩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몇 가지가 됩니까? 그치? 4, 3 계산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4, 3 1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1번은 12가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1이 이웃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1이 이웃하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그냥 풀면 되겠지. 왜? 그냥 0들을 먼저 이렇게 딱딱딱 깔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요 네 자리에 현재 나는 1 몇 개, 2 몇 개를 배정할 거야? 1, 2개, 2, 2개를 그냥 여기 네 자리에 맞춰서 순서대로 배정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풀면은 전체는 몇 개를 배정할 거냐면 4개를 여기는 네 자리에 배정할 거니까 4팩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0들끼리 1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랑 2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은 나눠 안 나눠? 나누니까 1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과 2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을 나눠주기만 하면은 오케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는 3팩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얘가 6가지가 됩니다. 끝났네. 야 그럼 여기에는 요 12와 6은요 결론적으로 더하면 돼? 곱하면 돼? 더하는 게 정답이겠지. 같이 절대 안 변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2 더하기 6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2 더하기 6 하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18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8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여기 빈줄 6번 최단거리도 잘 나오시죠? 그래서 최단거리 잘 나오는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석으로 먼저 풀어드리고요. 정석으로 풀어드리고 야매도 그럼 얘네들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는지 거기까지 한 번에 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정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석 먼저 풀어드리자면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는데 그 도로망을 따라서 우리는 A에서 어디를 절대 거치지 말고 C 안 거치고 어디도 안 거치고 D도 거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버리는 자리는 얘 없는 점이고 얘도 없는 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정석으로 풀게. 그러니까 정석으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은요. 자, 정석적으로 풀 때는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돼? 여기를 안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어느 길과 어느 길은 없기 때문에 이쪽 길과 이쪽 길은 날아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길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A에서부터. 얘를 무조건 거쳐야 되겠지? 왜?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여기로 갔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내려가는 길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왜? 일로 가면 이쪽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2라고 잡으면 여기는 2점을 무조건 거쳐야 돼. 됐습니까?
그럼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은 여기 D를 안 거쳐야 돼. 다시 하면 얘가 이렇게 쭉쭉쭉 가겠는데 이쪽 길을 거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길을? 여기 안 되죠. 그 말은 여기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즉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쟤네들도 안 돼요. 왜? 일로 올라가 버리면 무조건 D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길을 꺾이는 모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안 됐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F라고 잡아서 여기까지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끝! 게임 끝! 왜? 그거 뭐야? 정석으로 풀면 A에서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먼저 가야 되겠고 E까지 가야 되겠고 E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으며 F까지 가야 되겠으며 F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B까지 가는데 잘 봐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안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 점 여기 G까지 잡아서 F에서 G를 거친 다음에 G에서 B를 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 정석적으로 풀면 A에서부터 E까지 가고 E에서부터 F까지 가고 F에서 G까지 간 다음에 G에서 E까지 가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A에서부터 E까지는 가로선 몇 개, 세로선 몇 개로 가기만 하면 돼요. A에서 E까지는 가로선 몇 개, 세로선 몇 개? 그치. 가로선 3개, 세로선 몇 개? 1개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E에서부터 F까지는 가로선 몇 개, 세로선 몇 개? 그치. 가로선 2개, 세로선 몇 개? 1개가 되겠고 F에서 G까지 가는 경우에는 몇 가지밖에 없고요. 얘 한 가지밖에 없고 G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건 가로선 몇 개, 세로선 몇 개?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 이렇게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순서까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서 분자가 4팩 그리고 겹치는 거는 가로 길이밖에 없으니까 3팩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래서 전체는 가로 2번 세로 1번이니까 3팩 그거를 우리는 몇 팩으로 나누는 거냐면 가로 2번 배정하는 거 2팩. 그럼 여기는 가로 세로 1번씩밖에 없으니까 여기 몇 팩? 그냥 쟤네 그냥 2가지 배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1은 날라가고. 알겠니? 그럼 얘 계산하시면 정답은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면 얘 답은 2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서술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만 푸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만 푸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해줄 야매풀이가 있다 없다? 야매풀이가 항상 있다는 거를 명심하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러분들의 구세주 야매풀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야매풀이를 풀 건데 자, 야매풀이를 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아. E, F, G 이거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부터 E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와 E에서부터 F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그리고 F에서 G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와 G에서 B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그대로 뭐 하면 돼? 111 깔아버려서 계산하시면 돼요. 끝!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양 사이드는 무조건 얼마로 숫자 깔고 가라 그랬어? 1. 그러니까 여기도 1 깔고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몇 가지? 그렇지. 여기 4가지.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끝이죠. 그럼 여기는 다 몇 가지로 깔고? 아니지. 4로 깔아 그냥. 알겠지? 한 번에 그냥 계산해. 그럼 4로 깔고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얼마? 그렇지. 여기 8. 그럼 여기가 몇 가지? 1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깔면 되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12가지. 그럼 여기 다 몇 가지? 12지. 그러니까 여기 12 계산하면 여기 몇 가지? 끝. 똑같이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편하신 방법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7번은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확률이 내용이 없어요. 3강이 내용이 없어요. 3강이. 이제 선배들 할 때도 그렇고 그 작년 수인이 할 때도 그렇고 3강에서 내용이 없었어요. 3강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프린트 오늘 배운 데까지 확실하게 연습해오세요. 많이 나갔다 오늘. 알겠죠? 오늘 많이 나갔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고생했어요.